안녕하세요. 인생의 점 찍는 여자 나비쌤입니다. 제가 요즘 부쩍 많이 받는 질문이 있는데요. 너무 불안과 공포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다고, 살아가는 것에 치여서 이제 미움받을 용기조차 없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다고.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나요? 이렇게 앞으로 계속 살아야 되나요? 이게 삶인가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특히나 요즘 더욱더 이 불안과 두려움이 증폭되는 나날들이지요. 자, 구독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서 안정을 찾으려고 하면 불안감이 더욱더 증폭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내 안에 내면에 있는 불안과 초조 두려움들이 외부적인 환경을 맞닥뜨리면서 이게 발현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이럴 때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지 한번 차분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제가 그동안 사용했던 카드랑 다른 오쇼젠 타로 카드인데요. 자, 오쇼 카드는 오쇼 라지니시라는 인도의 철학자이면서 영성 지도자이셨는데요. 자, 이분은 선 명상을 위해 이 오쇼 타로 카드를 만들었다고 해요. 제가 20살 때 굉장히 방황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 방황할 때 이 오쇼 라지니시의 배꼽이란 책을 처음으로 접하면서 저의 어떤 혼란함, 그리고 방황,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안정이 됐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불안하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지금부터 오쇼 라지니시의 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내면을 한번 비춰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그 불안함에서 해방될 수 있을지를 한번 지혜를 얻어보도록 할게요. 자, 구독자 여러분, 마음을 고요히 하시고 나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한 장을 콕 찍어주세요. 자, 첫 번째 카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카드는, 자, 많은 양떼 속에서 사자 한 마리가, 자, 여기에, 양의 어떤 가죽을, 사자 다리에 이렇게 묶어 놓고, 지금 있는 그런 이제 카드인데요. 이 카드에는, 재밌는 우화가 있어요. 자, 이 사자는요, 양들에 의해서 키워진 사자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사자도 자신이 당연히 양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라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이가 든 사자가 양떼 속에 있는 사자를 보고 이 사자를 끌고 이제 연못으로 가서 그의 모습을 비춰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자는 깜짝 놀랐죠. 본인이 지금까지 자라면서 자기는 양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자기의 원래 모습은 사자였던 거예요. 굉장히 아마 많이 들어보신 우화일 수도 있는데요. 자, 우리들 중에서도요. 자, 나의 어떤 개인적인 나의 성향, 나의 모습은요, 누군지를 모르고 양의 모습으로 길들여져서 순하게 살아야 되고, 아주 복종하며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누군가가 보는 상대의 어떤 시선에 맞추어진 인격으로 나는 세팅이 돼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같은 경우는 나는 왜 불안하고 왜 자꾸만 별것 아닌 거에 남들보다 더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자, 이 카드는요, 내 내면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찾을 필요가 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삶을 만들고 싶었지 하는 나의 개인적인 개인성을 조금 찾으셔야 되는, 그래야지만 나의 이 불안함이 조금 이렇게 잠재워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연못에 비춰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과연 이게 내 자신이 맞을까? 우리는 의심하잖아요. 내 안에 엄청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환경적인 제재가 오거나 어떤 위치로서 그것을 못하고 있을 때 내면에서는요. 나도 모르게 심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나라고 생각하는 나의 어떤 인격은요, 사실은 외부에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불안과 어떤 공포와 이런 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외부의 어떤 시선으로 만들어진 나의 모습을 이제는 벗어 던질 필요가 있다. 이제는 내가 쓰고 있는 이 가면을 이제 내 스스로가 그동안은 몰라서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야.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이 사회 흐름에 나를 맞추면서 살아온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는 어떤 저항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저항을 우리는 계속 잠재우고 살아오다 보니까 외부의 어떤 환경적인 불안감이 올 때마다 나는 계속 내부에서는 더 크게 갈등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조그만 어떤 사건에도 나는 더 화를 내고 더 어떤 감정적으로 올라오는 이 기복을 감출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도대체 왜 그러지? 주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런 모습이지? 비난을 받고 어떤 편견에 또 빠지게 되고, 지금 나는 그런 상황에서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1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님, 지금부터는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선으로 형성된 그런 편견에 내가,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소리, 뭐 비난받는 거, 이거 싫어서 그동안, 그런 게 좋은 거야 하면서 나를 수그리면서 살아오셨다 그러면, 이제는요, 내가 진짜 뭐를 원하는 건지, 우리 남들 다 이해할 때, 노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이제는 나의 어떤, 가고 싶은 길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의지대로 이제는 선택을 하고 갈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회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요, 어떤 개인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는 조금 순하게 만들어진 형성돼 있는 이 기득권층들은요, 이 룰에 맞춰서 잘 살아. 그러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편안하게 살고 우리가 울타리 만들어 줄 테니까 거기에서 그냥 순종하면서 살아. 이걸 원해요. 그런데 나는 사실은 내 스스로가 개척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 길들여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학습되어지면서 우리는 내면의 갈등이 이유를 모르게 갈등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물론 양처럼 살아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쵸? 편안하게 그냥 남들처럼 남들하고 잘 조화롭게 그냥 이렇게 살아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1번을 선택하신 분은 내 안에 나의 어떤 능력으로 내 삶을 한번, 나는 내가
되든 안 되든 내 삶을 살고 싶다라는 이 강한 욕구가 내면에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은요, 내 안의 사자를 이를 깨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한번 실현해 볼 필요가 있다. 실현을 하잖아요. 아, 나 안에 사자가 이랬구나를 알아차리고 내 내면에 이 사자를 잘 이용을 해서 나를 실현시키면요. 자, 이렇게 되면 다시 나는 이 양들에 있는 세계에 들어와서도요, 순한 양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사자가 있는 것을 모르고 순한 양의 가면으로 나를 자꾸만 누르게 되면 이게 갈등이 되고 어떤 내면에 자꾸만 뭔가 이렇게 욱하고 올라오는 이게 화로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요, 나를 좀 찾아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 내면에는 어떤 것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건지, 내면에 있는 나의 진정한 모습을 한번 찾아보시고, 아, 나는 이런 사람이었고, 나의 내면에는 또 이런 내가 있었구나를 아시게 되면요, 세상은요, 알면서 내가 아는 그 상태에서 세상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쳇바퀴 돌듯 남들처럼 그냥 강요된 어떤 상황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유를 알 수가 없으면 우리는 크게 어떤 신경쇠약처럼 정신적인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의 내면에 나를 잘 살펴보시게 되면 나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 굉장히 이 순한 양처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잘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떨 때 나의 이 사자의 기질을 보여야 할지, 아니면 또 상황에 따라서는 순한 양처럼 살아야 될지를 내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시게 되면요, 살아가는 게 불안하지 않아요.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나를 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보여지는 현실과 내 스스로가 타협했을 때는요, 갈등이 지금처럼 불안하거나 두려움으로 오지 않아요. 예,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데, 내 안에 내면의 나를 진정한 나의 모습을 못 봤을 때는 그냥 이유 없이 불만이 생기고 부정적으로 바뀌고 화를 내게 되고, 그러니까 사는 게 괴롭고 두렵고 그래서 세상 탓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 내가 사는 게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어. 이런 회의만 들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자,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구독자님, 내 안을 어떤 모습이 있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면의 나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카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카드에서는요, 자, 한 어린 아이가 문 앞에 서서 이 문을 이제 통해서 나가려고 뭔가 밖을 보고 있는데 나가지 못해서 뭔가 좌절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그리고 자신은 나는 여기 너무 힘이 없고 작고 능력이 없어서 이곳을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고, 나는 어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문을 잡고 흔들면서 살려달라고 괴롭게 소리치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옆에 보면요, 이 자물쇠가요, 사실은 잠긴 게 아니에요. 자, 아이지만, 내가 힘이 없는 아이지만 얼마든지 요거를 풀어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 스스로는 나는 너무 작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 나는 애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는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는 그 확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을 살펴보지도 않고 지금 여기서 이 상황을 그냥 이 암담하고 불안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요. 사실 이 모습은 우리 어렸을 때의 기억, 그 기억이 깊은 상처가 돼서 트라우마처럼 지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제가 알고 있는 우화 중에요. 코끼리가 어렸을 때 잘 길들이기 위해서 아주 그냥 엄청난 무게의 쇠사슬로 목을 묶었는데요. 그런데 이 코끼리는 어렸을 때 얼마나 발버둥을 쳤겠어요. 그 쇠사슬에서 벗어나려고. 그런데 본인의 힘으로 안 되니까 몇 번 시도하다가 금세 그 상황을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큰 코끼리, 성인 코끼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1톤이 넘는 무게의 코끼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메어는 그 목줄을요, 끊고 달아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도 그렇고 우리의 성장 과정에 그 트라우마가 사실은 어른이 된 지금에도 우리 마음에서는 무의식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뭔가 불안하고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내 자신을 자꾸만 한탄하면서 가슴만 치고 있는 혹시 그런 상황이라면요. 지금 나는 그 어렸을 때 내 기억 속에 있는 이 내면 아이 때문에 내가 지금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은 나는 성인이 됐어요. 얼마든지 지금 요 쇠사슬 문을 열어서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당황스러운 상황이거나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안 될 것 같고 불안한 상황이 딱 되면 나는 순간 나의 모든 감정들이요, 그 내면 속에 있는 어린 아이의 기억으로 그냥 바뀌어 버려요. 그리고 그 아이의 그 불안감이 그대로 전달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는 왜 매번 이렇지? 절망을 하면서 지금 이 불안함에 그냥 떨고만 있으면서 우리는 그 상태를 포기하면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지금 내가 불안에 떨고 있는 건 그 어린 시절,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지금 내 내면에서 그대로 아직까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면 아이 때문에 나는 지금 계속 더 성장을 못하고 성숙이 안 되면서 지금 불안하고 세상을 보는 눈이 삐딱하고 누군가가 밖에서 나를 조금 건져줬으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으면 계속 밖에서만 구하고 있는 모습, 누군가가 나를 깨워만 주면 나는 그 꿈에서 나올 수 있는데 도와만 주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신이시여 매일 기도를 하더라도 신이시여 도와달라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요,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의 어떤 갈등,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의 생긴 이 트라우마가 지금 내 내면에서 계속 되풀이되고 있어요. 자, 이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요, 이런 기억들은 너무 뿌리 깊게 내 머릿속에, 내 잠재 의식 속에 박혀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틀에서, 이 생각에서 내가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는 왜 생기던 일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을까? 우리 왜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그 되풀이되고 있는 삶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건요, 요때 내 어렸을 때 내 기억 속에 지금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이 기억,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너무 작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나는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그냥 당하기만 했던 그 어린 아이의 그 감정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성인이 됐어도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더 이상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고 바깥 환경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혼자 두려움에 떨고 있고 초조하고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혹시 어렸을 때 나는 어떤 기억이 이 유튜브를 보면서 나 어렸을 때 그랬었어 그런 기억이 있었어 하시는 분들 이제 그 아이 내면 속의 그 아이를 이제는 조금 감싸 주셔야 돼요. 제가 저도 어렸을 때 조금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항상 이제 집안이 평안한 날이 없었어요. 그랬던 저는 항상 이제 어딘가 숨어 있어야 되는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구나 그럴 수 있어. 그때는 다 그랬어.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컸는데요. 제가 어떤 조직생활, 직장에 들어가면요. 윗상사하고의 어떤 갈등에서 제가 견뎌내지를 못하더라고요. 윗상사가 저한테 나무라기만 하면 저는 그 다음 날로 그 회사를 관뒀어요. 그러기를 여러 번 반복을 했는데요. 제가 명상하면서 그런 내가 내 안에 내면의 아이가 있다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괜찮아 하면서 그리고 그 내가 많이 두려워했던 이 아버지의 어떤 모습을 또 이제 아버지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용서가 돼야지만 내가 어린 내면의 내가 그 내면의 나를 내가 이해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또 아버지의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는 농사를 지셨는데 농사 지을 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매번 안 좋게 이제 결과가 배추 농사를 지으시면 배추가 다 망가지거나 아니면 열심히 키웠는데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버지 나름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술 한잔 드시고 집에 들어오면 많이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를 푸셨겠죠. 물론 그 방법에 아버지가 조금 지혜롭게 푸셨으면 너무 좋았겠으나 또 그렇지 않은 그 아버지의 모습조차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아버지를 제가 마음에서 용서를 하고 나니 내 어린 내면의 아이도 웃는 모습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제가 윗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아지면서 지금 이제 뭔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지 이런 용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지금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한 거 지금 내 안에 내면의 아이가 울고 있어요. 나는 힘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자꾸만 그 상황을 힘든 그 상황에서 스스로가 난 안 돼라고 절규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바깥 세상에 어떤 일어나는 거에 내 스스로는 화를 내면서 그렇다고 어쩌지도 못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오늘부터 내면의 이 아이에게 사랑을 보내주시면 아마 이 아이가 그 사랑을 느껴지고 또 내가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용서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또 기억해 주시면 아마 지금 나의 불안과 두려움이 곧 사라지실 거예요. 자, 세 번째 카드를 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카드는요. 때로는 기다리는 것밖에 할 일이 없을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카드인데요. 지금은요. 씨앗은 뿌려졌어요. 자, 엄마 뱃속에 아기는 지금 자라고 있어요. 자, 조개가요. 모래알을 머금고 어느 정도 인내해야지만 그것이 진주를 만들어낸대요.
지금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뭔가 불안하고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뭔지 모르게 초조한 그 마음, 너무너무 잘 알지만 아마 스스로는요, 이거는 기다리고 이때가 지나야지만 새로운 뭐가 온다라는 것을 나는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뭔가 하는 일에서 지금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고 변화가 무쌍하고 그래서 불안하고 이대로 계속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혹시 그런 문제로 혼란스럽고 갈등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은요, 그 상황을 믿고 기다리셔야 된대요. 지금은요, 기다리는 것밖에 할 뭐가 없는 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 위에 그림을 보면 달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꽉 찬 보름달이었다가 점점 기울어지고, 자, 이런 어떤 변화에, 언제는, 손톱만 했다가, 이제 꽉 찬 보름달이 됐을 땐 만족스러웠다가 또 다시 힘들어지고, 이 세상은 뭔가 생하게 되면 다시, 멸하게 되고, 그쵸? 이게 세상의 이치인데, 지금은 보름달이 되기 위해서 뭔가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믿으면서 그냥 꾸준히 가라고 하고 있는 그런 카드예요. 지금 나의 불안함, 두려움, 초조함, 이게 다른 분들이랑 결이 다른 불안감이에요. 그냥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내가 뭔가 추진하고 있는 그 어떤 상황을요, 믿으세요. 안 될 것 같고 불안한 요 마음 아니에요. 지금은요, 씨앗은 뿌려졌대요. 그리고 인내하고 믿음으로써 그 씨앗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요. 기다리는 게 여기에서는 최선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걸 기다리고 믿는 마음으로 기다리시게 된다 그러면 결과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만족, 진주 같은 결과물들이 생길 수 있다예요. 자, 우리가 요즘은요, 뭔가 기다리는 것을 잊어버린 시대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뭔가 빨리빨리 해야 되고, 바로바로 피드백이 들어와야 되고, 내가 한 거에 대한 비전이 바로바로 일어나야지만 된다라는 그런 어떤 시대 흐름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뭔가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 너무 불안에 떨고 있죠. 그런데 이 또한 지나갑니다. 지나가고요. 나에게는 뭔가 내가 생각지 못한 어떤 결과물이 모레가 진주가 될 것이라는 것을 누가 알고 있었겠어요? 아마 조개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그냥 가세요. 충실하게 행하고 가시면 그때 나에게 어떤 신의 조화를 부리듯이 내가 생각했던 이상의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믿는 마음으로 내 스스로가 나의 어떤 상황을 믿어보세요. 그런 믿음으로 가신다 그러면 분명히 좋은 결과로서 나에게 이 만족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불안해 하시면 이 과정 속에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 달의 모습이 바뀌어서 내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가는 이 순간에 불안에 떨고 있게 되면 이 씨앗도 그 불안함이 전달이 돼서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열매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그냥 지금 이 순간 잘하고 계세요. 지금은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걸, 그리고 꾸준히 지금처럼 해 나아가신다 그러면 나는 분명히 큰 내가
꿈꾸는 그 어떤 결과를 지금 나는 볼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지금을 인내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나는요, 아마 다른 분들처럼 그냥 막 이렇게 불안하시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서 그렇긴 한데 다시 한번 어떤 확신의 그런 어떤 조언을 듣고 싶어서 아마 요것을 선택했을 거라고 봐요. 자, 지금의 상황을 믿으세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도약을 해서 하나의 불꽃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불꽃에 의해서 나는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니까요. 지금 내면의 나를 평안하고 사랑으로서 뭔가 이렇게 감싸면서 나에게 힘을 준다 그러면 분명 좋은 일이 생기실 거예요. 지금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온함만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곧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자,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요 카드는요. 자, 험난한 이 어떤 돌들 틈에 갸녀리게 힘겹게 피어난 들꽃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나의 상황은 내가 씨앗인데 뭔가 내 뜻을 펼치려고 하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요 상황을 내가 과연 그걸 선택해서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시작을 좀 더 미루고 씨앗 상태로 더 있어야 할지를 혹시 망설이고 계신다 그러면 용기가 지금은 용기 있게 뭔가를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림을 보면요. 자, 요 꽃은, 이 들꽃은요. 뭔가 이 돌들이 계속 나에게 힘겹게 도전을 해 오죠. 근데 난 그 틈에서 살아남아서요. 꽃도 피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꽃 주변에 이 노란색 이 아우라 있죠. 자, 이 아우라는요. 우리 차크라에서 보면 세 번째 차크라가 요 노란색이에요. 황금색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 노란색은 뭐를 뜻하냐면요. 의지력과 자존감이에요. 자, 지금 나는요. 이 힘겹고 많은 도전들 속에서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 나의 뜻을, 내 씨앗을 싹 틔워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이 상황에 나는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의지와 힘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당신에게는요. 자, 요 아우라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 아우라는 어떤 에너지냐면 나 자신과 또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아우라예요. 지금 당신은요, 씨앗이 어딘가 불안하게 떨어져서 나는 지금 이 상황을 버틸 수 있을까? 이 환경적인 부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얼마나 두렵고, 그쵸? 초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빨리 내려서 아닌 것 같으면 포기를 해야 되고, 될 것 같으면 시작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갈등 속에 있으시다 그러면, 지금은요, 내가, 이 노란색 아우라의 힘으로 꽃을 피우셔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 과정이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좋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카드에 보이는 것처럼 상황은 모든 것이 나를 압박하는, 나에게 왠지 가만히 있는 나에게 조여오는,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나는요, 그 압박과 그 도전 속에서도요, 뚫고 나와서 꽃을 피울 수 있는 이 힘이 지금 나에게 있어요. 나는, 이 험난한 이 세계와 도전을 해서 맞짱을 떠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이 틈에서 이렇게 예쁜 들꽃이 빛을 발할 거라고 누가 믿겠어요. 그쵸? 그런데 나는 이 상황에 던져져서 싹을 틔울 거야. 나는 뭔가 변화를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다짐과 그 다음에 시작하는 용기만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아우라는 나에게 있다. 자, 더 나아가서요.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이 초록의 아우라까지도 나는 멀리 모든 사람의 존경과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이 카드에서는 내가 바라는 이 황금빛의 이 아우라가요. 태양빛과 동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이 봤을 때, 요 조그만 씨앗, 이 씨앗이 이 들꽃을 이 험난한 곳에 피웠으니 그냥 쓸데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곳에서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가 거기서 뭔가 용기를 내서 시작한 그러면서 이 험난함을 뚫고 나온 그 용기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나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데 혹시 나의 어떤 미래,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불안하고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그래서 시작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 고민하시는 분, 지금 그냥 그 씨앗 상태로 꽃을 피우지 않아도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이 씨앗은요, 항상 뭔가, 나도 한번 꽃을 피우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 열망을 항상 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씨앗을 싹 틔우려고 하려고 하니까 환경이 너무 험난해. 지금은 뭔가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시다 그러면 나 자신을 믿으셔야 돼요. 내 안에는 이렇게 내 자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 변화의 힘이 나에게 가득 차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자, 내가 이 변화하겠어 하는 용기만 내신다 그러면 세상을 밝히고 태양과 똑같은 그 동등한 능력이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니까요. 지금 너무 불안해 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지금 내가 불안해 하는 거, 내가 과연 이 열악한 이 시대에 뭔가 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지는 어떤 위치에 설 수 있을까? 우리 이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지금 나는 시작을 하셔서 내가 갖고 있는 씨앗을 틔우기만 하시면 세상 속에 우뚝 이렇게 아주 빛을 발하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이 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이시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거 별거 아닌데, 나는 그릇이 작은데, 나는 남들처럼 학벌도 안 좋고 보여줄 수 있는 스펙도 없는데, 이런 모든 망상을 지금은 내려놓으세요. 자,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이렇게 꽃을 피우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이런 어떤 험난한 이 돌뿌리에 걸려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원망할 수도 있죠. 그렇죠? 세상을 원망하고 왜 나는 자꾸만 이런 어려운 상황만 나에게 주어지는 거야 하면서 우린 여기서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용기를 내세요. 그냥 나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긍정의 에너지로 세상을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고 세상 탓을 할 게 아니고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나는 운을 탓할 게 아니고 나 자신을 믿고 내 능력을 믿으세요. 그리고 발현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태양과 동등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나 자신을 한번 용기 있게 시도해 보시길 제가 바랄게요. 지금 미래에 대해서, 지금 험난한 지금 환경에 대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그 불안함을 기쁜 환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 5번째 카드를 보도록 할게요. 네, 요 카드는요, 풍요를 나타내는 카드인데, 자, 오쇼 라지니 씨는 조르바 더 붓다라는 새로운 어떤 인간을 요 카드로 조금 상징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조르바는요, 조금 물질적인, 세속적인, 조금 먹고 즐기고 돈이 풍부하고 우리가 흔한 말로 너무 세속적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조르바였고, 또 여기서 붓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좀 초월적인 정신 세계를 그 세계를 좀 탐구하는 그런 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쇼 라지니 씨는 그 두 분이 만나서 한 몸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해요. 자, 보통 동양에서는요, 좀 물질적인 거 좋지 않아. 그거는, 물질은 순간이며, 덧없는 것이며, 환상이다. 그래서 실제 그런 것은 꿈이다라고 동양에서는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물질 세계보다는 좀 정신 세계, 내면 세계를 조금 강조를 했고요. 또 반면에, 자, 서양에서는요, 물질적인 세계를 아주 강조를 하고 받아들였고, 내면 세계는 사실은 조금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쇼 라지니 씨 같은 경우는 동양의 그 생각도 서양의 생각도 사실은 반반이다. 그래서 온전하지 않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온전하려면 육체에 있어서도 풍요로워야 되고요. 과학에 있어서도 풍요롭고, 명상에 있어서도 풍요롭고, 의식에 있어서도 풍요로워야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가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르바와 붓다가 서로 만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에서, 자, 요 분을 상징을 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술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물질적인 걸 굉장히 즐기는 그런 이제 조르바에 속하는 모습인데, 이분이요, 자, 깨달음의 책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본인이 항상 탐구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슴을 드러낸 건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픈 마인드로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한쪽 손에 들고 있는 이 연꽃은요, 내가 강한 남자로서 나의 강함을 드러내지만, 자, 여성의 어떤 부드러움을 인정하고 그 부분을 존경해 하면서 균형 있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상적인 그런 사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카드의 메시지는요, 지금 혹시 나는 너무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부분에 끄달려서 어떤 인간적인 부분을 놓치고 사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너무 정신세계, 내면세계만 꽂혀서 물질적인 부분에서는 허덕거리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무조건 깨우쳐야 돼. 깨우친 자는 굶어 죽지 않아 하시면서 균형을 잃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자, 혹시 5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내가 지금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어떤 갈등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내가 잘 살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혼란함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5번째 카드 오쇼 라지니 씨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건 온전한 것이 아니다. 반쪽이다.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춰서 그것이 풍요로워야지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고, 한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아는 분들도 수행을 하면서 참 힘겹게 살아가시는데, 이분들이 어떤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행복해요. 본인들은 만족하고. 그런데 그 가족들과 그 주변 분들은 그 모습에서 또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는 두 양면이 다 밸런스를 맞춰서 조금 풍요로우려고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지금 나의 상황을 다시 한번 조금 점검할 볼 필요가 있다.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보면요, 너무 10억짜리 집에 사는데 더 큰 집을 못 가서 안달복달. 그리고 우리가 보기엔 너무 행복해 보이고 물질적으로 너무 풍요로운데 그게 만족이 안 돼서 더 큰 욕심 때문에 스스로가 아주 그냥 불안해하고,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지 못해서 항상 그냥 초조하고, 이런 어떤 지옥 속에서 사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은 이 불안과 초조함과 이 두려움은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불안함이에요.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는지를 조금 곰곰이 보시고, 거기서 내가 이 부분은 정신 세계, 내면적인 게 부족한지, 아니면 외면 세계에 내가 물질 세계에 너무 끄달리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고요하게 나의 내면을 들여다 보시고, 나는 지금 어디에서 밸런스가 깨져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신 다음에, 내가 행복해지고 또 풍요로워서 내 이 풍요를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끔 한번 큰 원을 세워서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보시면, 지금의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은요, 아마 행복이고 아주 그냥 큰 내가 뭔가 이 나눔으로써 이 행복을 더욱 채우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아마 용솟음 치실 거예요. 그 마음이 생기면요, 불안도 싹 사라지고요, 초조함도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지금 5번째 카드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님, 지금 내 안에서는 어떤 이 균형이, 밸런스가 깨져서 불안하다. 그래서 나는 과연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는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친 건 아닌지, 그리고 그 세계만 옳다고 믿고 가는 건 아닌지, 내 생각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고 균형을 맞춰서, 균형을 맞추게 되면요, 굉장히 내가 어떤 의도하지 않아도 풍요로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 풍요를 나누시면서 지금 오는 이 불안함을 싹 날려버리시기를 제가 기도할게요. 자, 지금 나의 불안함, 한번 이 세계의 균형에서 밸런스가 깨졌으니까요. 자, 여기에서 나의 중심을,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번 나를 천천히 살펴보시기를 바랄게요.